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항상 사용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구글의 사업부입니다. 2006년에 구글이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는 26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끼고 사는 유튜브가 구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식쟁이의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2년 2분기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 중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인 구글에서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로 과거 대비 감소하였고, EPS는 1.21달러로 컨센서스였던 1.30달러 대비해서 낮게 나왔죠. 사실 구글이 EPS 못 맞춘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이 광고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구글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별 매출을 보면 유튜브 광고는 7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광고 사업부 매출이 562억 9천만 달러 수준이니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 중 유튜브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8%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유튜브 광고 수익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죠. 유튜브 광고 성장률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컨센도 못 맞췄죠. 근데 21년 2분기 유튜브 광고 성장률은 전년 대비 83%로 구글 광고 사업부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1년 2분기 광고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성장했기 때문이지 이번 유튜브 광고 수익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광고주들이 경기 변동과 불확실성 때문에 광고 집행을 꺼리고 있는 건 사실이나 유튜브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에 대한 수익성에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매출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1년에는 전년 대비 연간으로 46% 성장했었습니다. 그럼 유튜브 광고 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구글의 사업부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뭔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단순했습니다. TV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컨텐츠를 통해 유행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리적 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했고, 획일화된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런 공간에 열광했죠.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매일 1억 2,200만 명이 넘는 1일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튜브를 접속해서 유튜브에서 논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매일 10억 시간의 컨텐츠가 시청이 됩니다.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새로운 컨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방문자는 매일 14분 이상의 유튜브에서 보냅니다. 유튜브는 26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거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절반이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소비하며 이는 대략 50억 개
동영상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다양한 문화와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흥미로운 동영상 아이디어가 있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십만 명의 전문 유튜브 사용자가 채널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동영상이나 광고를 공유하는데 유튜브만큼 효율적인 플랫폼은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비디오를 업로드하여 하룻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진입 장벽도 비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을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는 이용자들의 몫이죠. 유튜브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지금까지 공유된 50억 개 이상의 비디오가 있는 비디오 창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컨텐츠가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터넷 인구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유튜브 사용자가 82%로 유튜브의 가장 큰 방문자 비중을 차지하고 26세에서 35세가 전체 연령 중 72%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6세에서 45세 그리고 46세에서 55세 연령 그룹은 각각 67%와 66%의 사용자로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생활에 유튜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부분 10년 넘게 사용한 플랫폼은 노후화되어 유행에서 뒤처지기 마련인데 유튜브는 젊은 층에게도 상당히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 뒤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도 유튜브는 강력한 검색 기능과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말이고 유튜브가 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프리미어 구독이라든지 TV 산업, 쇼핑 산업, 스포츠 중계,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글로벌 확장에도 성공했습니다. 91개 이상의 국가에서 로컬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80여 가지 언어 옵션을 통해 유튜브는 인터넷 인구의 95%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는 전형적인 AVOD, 광고형 VOD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확장성이 빠르고 다양한 계층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광고형인 대신 무료이기 때문에 소비 계층에 대한 저항이 없죠. 국가별 유튜브 사용자를 보면 인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4억 6,7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최대 유튜브 사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억 4,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미국은 플랫폼의 다음으로 큰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다른 3개국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1억 200만 명의 이용자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글로벌 다양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부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유튜브는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과 콜라보를 통해 동영상 플랫폼으로 엄청난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용자 기반을 봤을 때 유튜브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의 큰 손입니다. 구글의 매출 80%는 광고에서 나오죠.
그만큼 수많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이미 수많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겟 광고의 도달 범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잘하는 일을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용자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광고주도 있겠다. 타겟 광고의 효율성만 확대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는 그동안 구글의 광고 사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느새 전체 광고 매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죠. 타겟 광고에서 유튜브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은 페이스북, 메타일 겁니다.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유튜브와 메타 둘 다 광고 사업에 영향을 받았죠. 타겟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둘 다 유사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시청하는 동영상과 검색어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나 검색어를 봤을 때 어떤 광고를 넣어야 하는지 개인정보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메타에 비해 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슈가 된 개인정보 동의가 매출에 주는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구글은 핵심인 검색 광고 부분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유튜브는 어느새 구글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검색 엔진이 됐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대로 사용하되 구글 검색 엔진에서 채우지 못하는 광고 분야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번 광고 성장률 둔화는 전년에 너무 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동시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광고주의 광고 집행 축소이지 유튜브 광고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꺾인 건 아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틱톡이 대세가 되며 숏폼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타에서는 릴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숏폼 전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미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타는 기존 SNS에서 숏폼으로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지만 유튜브는 태생 자체가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롱폼 동영상을 쉽게 숏폼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숏폼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이트에만 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찍은 영상을 틱톡, 릴스, 유튜브 쇼츠 세 군데 다 올립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많고 기존의 롱폼 동영상도 숏폼으로 전환되어 올리는 유튜브 쇼츠의 동영상이 다른 플랫폼보다 양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튜브 쇼츠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300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는 쇼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쇼츠 영상의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 스크린 기능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일반 영상을 잘라서 쇼츠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컷 기능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러한 전폭적인 쇼츠 플랫폼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숏폼 컨텐츠가 모든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 그 트렌드 근원이 궁금할 경우 이용자는 유튜브에서 롱폼 컨텐츠를 찾아보게 될 거고 이는 유튜브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청자 참여를 높이는 플랫폼을 누가 잘 조성하는지에 대한 경쟁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동영상 플랫폼 중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경쟁자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단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뮤직, 라이브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 쇼핑 플랫폼까지 기존 이용자를 바탕으로 선순환의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굉장히 젊고 이용계층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성도 뛰어나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튜브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구글의 광고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구글이 단순 빅테크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성장 회사를 보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갖춘 회사로서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며 사야의 이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